시간이 10시가 이제 됐으니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좀 짧게 할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예.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주니까 수업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 일단 아직 여러분들 수강 신청 수정 기간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는 일단은 1주차 강의 자료를 블랙보드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블랙보드에 가서 1주차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들으면 되는데 1주차 강의 자료가 이렇게 상당히 한 40장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 앞에 조금만 오늘 이 강의가 어떤 수업을 할 것이다 정도만 수업을 하고 끝날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해양 통신 네트워크 과목이죠. 해양 통신 네트워크 과목은 뭐 해양이든 육상이든 특별히 통신 네트워크가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부분은 동일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구분하지 않고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강의 소개예요. 자, 화면 보고 있는데 잘 보이죠? 예. 네, 그래서 강의 소개 장을 가면 과목명은 지금 해양통신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수업 교재는 쉽게 배우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로 초반에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쉽게 배우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책을 가지고 아마 한 4, 5주차까지 이론적인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걸 할 거고 그 후에 이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진도가 한 뭐 6주, 7주 정도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룰 거고 그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 정도쯤 기간이 되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서 뭐 예를 들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어쨌든 한쪽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게임을 할 때도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뭐 같이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엔진의 가장 밑단에는 소켓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뭐 유선이든 통신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켓 프로그래밍.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할 수 있고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OS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소켓이라는 게 존재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은 리눅스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의 소켓 프로그래밍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할 거고 여러분들이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수업 운영은 일단은 현재 이제 2단계 거리두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좀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학교에서 방침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중간고사 이후나 한 뭐 얼마쯤 후에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달 후나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대면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원래 실습을 같이 하면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계속 비대면이 되면 제가 숙제를 계속 내서 프로그래밍 숙제를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수업의 운영 정보들은 강의 자료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실시간 동영상을 제가 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 영상을 다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블랙보드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성적은 중간고사를 볼 거고 기말고사 볼 거고 역량 점수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출석이 크게 뭐 문제 없으면 다 만점이 될 것 같고 과제 점수 그 역량과 과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숙제 같은 걸 좀 낼 건데 거기에 관련된 점수로 한 20%가 배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다 충실히 냈다 그러면 10점 무조건 줄 거고 거기에서 과제가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로 나왔다 하면 20점이 될 텐데 과제를 거의 뭐 뺏기듯이 냈다 너무 수준이 낮게 냈다라고 하면 조금 점수가 뭐 15점 이런 식으로 약간 점수가 좀 깎이겠죠. 출석은 오늘은 출석이 해당되진 않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니까 수정도 가능해서 일단은 출석에 체크를 하지 않을 거고 다음 주부터는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수업은 이렇게 동영상 그 실시간 줌으로 일단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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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비대면 수업을 실시간으로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만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에 제가 해보니까 너무 피드백도 없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힘들고 해서 질문도 하면서 문제점 질문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한 것을 다시 동영상으로 올리는 형태로 블랙보드에 다시 링크를 올리는 형태로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도록 하시고 뭐 급한 경우에는 학교에도 검색해 보면 제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분들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을 테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문자, 급한 사람들은 문자를 보내도록 하세요. 자, 강의 소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표현하면 다시 지워줘야 되는군요. 자, 강의 소개를 진행해 볼게요. 강의 소개에서는 우리가 일단 네트워크 기반의 이론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 뭐 셀룰러 LTE를 쓰거나 5G를 쓰거나 와이파이를 쓰거나 이더넷 유선 통신을 쓰거나 모두 다 컴퓨터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모든 동일한 형태의 네트워크망에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이 연결되어서 사용된다. 이게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의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이론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OSI 7계층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 때 이것을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다 통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을 했어요. 표준. 그래서 모두 다 전 세계에 우리가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OSI 7계층 모델이라는 표준된 통신 모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모듈이 존재해서 OSI 7계층 모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상세히 배울 거예요. 이 7개 계층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것이고 이 표준의 통신 모델의 원리를 학습하는 게
이론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하위 계층의 이해와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상위 계층 이렇게 크게 요 세 가지가 OSI 7계층에서 7개 계층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 중간쯤에 있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위에 있는 계층이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위 계층의 이해에서는 OSI 7계층 모델의 하위 계층인 7개 중에 가장 밑에 거 2개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이제 그 다음 제일 밑에 1번, 2번 계층 다음에 위에 3번, 4번 계층이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될 거고 여기에 어떤 이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는 통신의 규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규약에 대한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프로토콜에서의 이제 구조와 동작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계층. 이 상위 계층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한다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보안 부분. 보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 보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는데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죠.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밑에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 다음에 하위에 2개 계층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보내게 하기 위한 소켓이라는 게 상위 계층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소켓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OSI 7계층의 밑에 계층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넘어가면서 가장 끝단의 물리계층, 이 물리계층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랜카드, 와이파이어 같으면 랜카드, 휴대폰 같으면 LTE 모뎀 칩, 그다음 컴퓨터에서도 뭐 이더넷 칩 이런 것들이 물리계층의 가장 끝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무선이나 유선으로 전송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7개 계층의 OSI 7계층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뭐 여러분들 인터넷 가장 www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 이것도 다 인터넷 서비스고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 다음에 웹, 뭐 DNS, 전자메일, 뭐 FTP처럼 파일 전송, 뭐 다양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카톡 뭐 이런 거 다 서비스죠.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 OSI 7계층과 어떻게 물려서 서비스가 되는가. 그 다음에 FTP라는 것과 전자메일이라는 것과 웹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이 OSI 7계층에서 어떤 것을 일부 사용하고 어떤 것은 일부 사용하지 않고 하면서 다양한 OSI 7계층을 좀 다르게 활용하고 있어요. 서비스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OSI 7계층의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과 상세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걸 OSI 7계층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떻게 네트워크 계층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실제로 C 언어를 이용해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론 및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뭐 간단하게 뭐 예쁘진 않지만 여러분들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걸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A라는 컴퓨터에서
텍스트로 뭔가를 치면 B라는 곳에 엔터를 치면 B로 화면에 보이고 B라는 곳에 또 치면 A라는 곳에 그 글자가 보이고 이런 것들 이런 소켓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를 한쪽으로 보내고 한쪽에선 받고 또 한쪽에선 보내고 하는 이런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카카오톡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게임의 프로그램을 짠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뭐 가장 밑단에 있는 네트워크가 잘 안 되면 소위 렉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이제는 다 네트워크에 물려서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이 과목은 그냥 이론적인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보다도 이것을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든가 게임 회사라든가 뭐 산업에서도 공장에서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IoT 서비스로 모든 장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또 보안 쪽도 네트워크의 하나의 이 상위 계층의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상위 계층의 보안 부분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잘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잘 활용하면 산업에 가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실용적인 수업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질문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부분도 잘못 제가 적었네.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1주차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1주차 강의에 이걸 다 배우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초 영어랑 기능과 주소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오늘 다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초 용어를 이해하고 OSI 계층 모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각 계층의 기능이 뭔가 일단 간단하게만 오버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기초 의미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TCP, IP에서의 IP 주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에서 먼저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 경우에 용어를 좀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매체,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넷, 표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는 기초 용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송 매체로 서로 연결된 어떤 시스템의 모음. 이거는 이제 뭐 하나를 딱히 말하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 라우터, 그 다음에 단말기,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기지국,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전체 전체 시스템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는 이 추상적인 거죠. 어찌 보면 전체적인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묶어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되는 장비들 예를 들면 뭐 라우터, 단말기도 있을 거고 AP, 기지국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송의 시스템이 되겠어요. 시스템이 되고 여기에서 요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장비에서 이 장비와 연결되기 위한 어떤 규약 표준인데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 인터페이스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무선이냐, 유선이냐, 이더넷 선이냐, 구리선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광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까지 뭐 광 케이블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송 매체라고 불러요. 전송 매체. 그러니까 전송에 활용되는 매체가 에어냐, 무선이냐, 와이어리스냐, 이더넷 선이냐, 그 다음에 뭐 동축 케이블이냐,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의 종류가, 전송 매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송 매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기초형을 계속 보면 이제 시스템은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내부에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대상, 어떤 시스템. 그래서 쉽게 예로 보면 컴퓨터.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죠.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혹은 그 대시보드에 있는 장비들이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의 통신 뭐 상태 이런 것도 내비게이션에 뿌려지고, 뭐 요즘에 테슬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탈 때부터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죠. 휴대폰처럼.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 자판기, 요즘에 자판기도 네트워크 이더넷 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스템이다.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것도 시스템이죠.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프로세스, 이런 것들 다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의 요소죠. 자,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는 앞에도 설명했는데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 A와 B가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전송 매체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보내고 받고 하는 통신의 규약이 있을 거예요. 이 규약이 뭐 USB일 수도 있고, 이더넷일 수도 있고,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 LTE일 수도 있고, 유선의 뭐 RS232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통신 규약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 매체는 앞에 설명했죠.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기 물리적인 전송 수단. 그래서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고, 유선에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무선에서는 주파수가 다 다양하죠. 그래서 LTE가 사용하는 주파수,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주파수, 방송 같은 FM 라디오가 사용하는 주파수 다 다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앞에서도 설명 잠깐 했었는데, 전송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의 어떤 규칙, 이 규칙을 다 표준화해야지만 전 세계가 같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통신 규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를 보고 처음에 이 사과의 이름이 없을 때 사람끼리 이 통신, 우리가 말로써 통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이제 원시 시대 때는 말이나 동작 뭐 이런 걸 했겠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는 한글을 사용하면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이 사과라는 물질을 사과라고 명명하죠.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어서 모든 사람이 이거를 사과라고 인식할 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통신은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 그래서 LTE라는 표준을 전 세계의 업체들이, 관련된 전문가와 업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통신 규약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뭐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 지금 5G가 막 서비스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그거를 논의해서 이제 다 만든 거예요. 표준. 그래서 이걸 장비 만든 회사들이 그 표준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장비를 만든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5G를 2011년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때가 세계 최초로 연구를 시작한 것인데 2020년 거의 9년이 지났죠.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표준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야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계속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들도 뭐 알겠지만 LTE 통신도 초창기에 사용하던 LTE보다 지금 사용하는 LTE의 속도는 수십 배가 빨라졌어요. 5G도 지금의 5G보다는 5년, 6년 후에 5G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표준이. 여러분들도 와이파이도 옛날의 와이파이보다는 지금의 와이파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죠. 그처럼 통신의 규약이 계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수십 번을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표준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TE 표준을 만드는 3GPP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모든 통신에 관련된 전문가와 기업체들이 얼라이언스,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면서 이번 달에는 서울에 어디에서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음 달에는 뉴욕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표준을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와이파이의 표준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을 딱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업체는 이 표준에 따라서 통신 칩도 만들어야 되고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네트워크의 시장은 이렇게 모두 다 약속을 해서 동일한 표준, 규격을 만들고 이 규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표준을 만드는 여러 관련된 업체, 우리나라 같으면 SKT, 그다음에 연구소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KT 이런 업체들이 주축을 이뤄서 표준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 표준이 만들어지면 삼성전자에서도 LTE 칩을 만들고 퀄컴에서도 LTE 칩을 만들고 와이파이 칩도 만들고 그래서 표준이 다 만들어지는 순간 동시에 칩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신을 쉽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도 이제 기초 용어인데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는데 여러 시스템과 전송 매체 프로토콜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전체 시스템의 총칭하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휴먼 네트워크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알면 나의 휴먼 네트워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통신 네트워크들이 이제 다 연결돼 있는 이런 거를 네트워크라고 하고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전 세계가 LTE라는 시스템을 쓰죠. 그러니까 전 세계 LTE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통신 네트워크 규약을 활용하니까 쉽게 통신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통합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와이파이라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LTE라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망에 연결되고 집에서는 이더넷을 통해서 유선망을 통해서 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라는 어떤 연결된 집합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집합체에 접속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 LTE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표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이 문서화돼서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표준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업체와 어떤 업체가 통신 무슨 특허를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어서 뭐 1,000억을 물어줬다, 2,000억을 물어줬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있고, 뭐 애플과 퀄컴, 뭐 퀄컴과 삼성전자, 하웨이와 퀄컴 이런 식으로 막 특허 전쟁을 하는데, 특허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만든 통신 규약을 특허로 먼저 내요. 표준화하기 전에. 이 기술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무슨 통신 규약 표준이다. 표준이 아니라 특허다. 그럼 이 특허를 들고 가서 LT 3GPP 단체에서 우리 5G 만들 때 이 통신 방식을 씁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인데 이 서로 특허를 막 만들어요. 통신 규약을 서로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좋다, 네가 좋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단체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표준으로 가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5G 통신 표준에 삼성전자의 특허가 60개가 들어가 있고 퀄컴의 표준이 80개가 들어가 있고 뭐 LG가 50개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표준에 따라서 장비를 만들죠.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특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죠.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통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 박사들은 연구소에서 더 좋은 속도가 빠른 것, 뭐 지연이 없는 것, 이런 통신 방식을 계속 연구하죠.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통신 방식을 제안하고 특허를 내고 이거를 전 세계 통신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표준 단체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표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IT 뉴스를 많이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어떤 표준이 돼서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스쳐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화돼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죠?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자, 한번 쭉 학생들. 김나무 학생 들려요? 김나무 학생 마이크 열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김나무 학생 있어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리죠? 여러분들 네. 켜놓고 또 자리 비우지 말고 다 수업 잘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가끔씩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윤원영 학생 들려요? 윤원영 학생 마이크 켜서 한번 말해보세요. 자리 없나? 한 명만 더 불러오죠. 우순탁 학생 있어요, 자리에? 네. 네. 자, 한번 기초 영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더 디테일한 기초 영어인데, 아까 전에 시스템이라는 걸 설명했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은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시스템은 노드라는 것. 그래서 노드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의 일반적인 어떤 장치를 노드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LTE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 이걸 노드겠죠. 호스트, 컴퓨팅 기능이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스템.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우리가 보통 단말기 같은 경우는 다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다.
라고 보면 카카오 서버를 카카오 회사에서 갖고 있겠죠. 카카오 서버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카카오 서버는 서버가 되겠고, 우리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단말기, 이건 클라이언트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구분이 되지 않는 시스템도 있어요. 여러분들 토렌토 같은 걸 써본 적 있을 텐데, 토렌트 같은 경우는 P2P라고 해요. 그래서 서버가 없이 내 컴퓨터와 다른 사람의 컴퓨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렌트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 하면, 내가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컴퓨터에 존재하고 있는 파일을 토렌트 앱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올려져 있는 파일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또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토렌트라는 시스템은 P2P, 피어 투 피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는 클라이언트이면서 서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나눠져 있지 않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라는 서비스도 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들이 서버가 있고,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접속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2개, 3개, 4개 아니면 100개가 서로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내가 보내기도 하면서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서 내가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보내면 서버에 가서 서버에 저장도 되어 있고, 그 서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카톡으로 또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거쳐가는 형태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에서 보면, 자, 서비스를 호스트 1번이라는 장치가 FTP 서비스를 요청하죠. 그러면 F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호스트 2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3번은 호스트 2번이 텔레 서비스를 요청하면, 얘는 FTP 서버이지만 텔레 서비스에서는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에 텔레 서비스를 호스트 3번이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텔레 서버예요. 알겠죠? 자, FTP, 텔레 다 하나의 통신 서비스인데, FTP 클라이언트 호스트 1번은, 호스트 2번은 FTP 서버에서는 FTP 서비스에서는 서버이지만 텔넷에서는 클라이언트다. 그 다음에 호스트 3번은 텔넷을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놈이니까 서버인 것이죠.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한 놈이 클라이언트면 한 놈은 서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피어 투 피어, P2P는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예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런 게 뭐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수업을 좀 빨리 마칠게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자, 계층의 모델. 우리가 앞에서 OSI 7계층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OSI 7계층이 뭐가 7계층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자, ISO는 표준 단체예요. 표준 단체이고, 여러분들 ISO라는 것을 검색해서 ISO 표준 단체라는 것을 검색해서 여러분들 블랙보드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ISO의 풀네임이 뭔지 검색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ISO의 풀네임은 인터내셔널로 시작하는 표준 단체다. 그래서 S와 O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자, OSI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에요. 자, 오픈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호 연결을 할 때 어떤 모델로 만들어라 라고 표준화하는 거예요. 이게 7계층의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볼게요. 응용의 계층. 응용의 계층은 우리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카톡이라고 하면 카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 가장 윗단은 응용 계층이 있겠지만 요 데이터 링크 표현 계층까지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 카카오톡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OS 안에 있어요. OS, 윈도우나 리눅스라든가 맥 OS라는 것에서 제공해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OS를 만든 회사들은 필히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걸 다 제공해야겠죠. 그 다음에 통신 칩, 그래서 와이파이 칩이랑 LTE 칩 안에는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일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신 칩, OS, 어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가 이 7개 계층을 나눠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기능이 없으면 통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과목에서 중간고사 전까지 이 7개 계층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배울 것이다. 알겠죠? 자, 혹시 OSI 7계층을 배워본 적이 있다. 혹시 배워본 적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한번 말해보세요. OSI 7계층을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 없어요? 없죠? 유지열 학생? 유지열 학생 듣고 있어요? 유지열 학생? 네. 네. 유지열 학생은 OSI 7계층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습니다. 조금. 들어봤어요? 어느 과목에서 들어봤어요? 수업에서 정보 배워봤어요? 처리 산업기사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산업 기사를 준비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트워크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산업 기사나 정보통신 기사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OSI 7계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명 더 물어볼게요. 이시호 학생. 이시호 학생. 예. 네. 자, 이시호 학생. OSI 7계층 어디서 들어보거나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봤다거나 다른 수업이나?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아마 처음 배울 텐데 네트워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산업 기능이나 정보 통신 기사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OSI 7계층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배울 텐데 따로 공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번 과목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고 프로그래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까지만 네트워크의 기능 부분에서 OSI 7계층의 계층별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11장부터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이제 OSI 7계층 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OSI 7계층이 물리계층 뭐를 하는 것이고 데이터 링크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워 나가는 시간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중간에 한 번씩 쉬면서 좀 수업 시간을 많이 채워서 수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조금 빨리 마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시간을 하려 해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시간은 뭐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1시, 12시 조금 넘는 시간까지 12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꼭 비워두세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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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질문 있는 사람? 아니면 혹시 자기가 수업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알바를 해야 돼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밖에 자기가 이거 동영상 올려주면 온라인으로 보고 참조하겠다 하는 사람 마이크를 열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2016-168을 곽수민이 있습니다. 아, 이름 뭐예요? 곽수민입니다. 곽수민 학생은 제가 문자 받았고 또 있었는데 곽수민 학생 말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참여가 조금 어려운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그 이희상 학생도 저랑 같이 알바하고 있습니다. 네, 이희상 학생도 그렇게 하고 또 없어요? 그러면 곽수민 학생과 이희상 학생만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곽수민 학생과 이희상 학생은 어쨌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거도 동영상 올리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동영상 올리고 숙제도 매주 조금 아주 짧게나마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보고 숙제 올리고 하는 시스템을 꼭 참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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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빠져나가도 되겠어요.